자, 수채화 재료로 기본 도형 만들기 육면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기본 베이스 작업 준비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본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묽은 농도로 육면체의 기준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육면체의 핵심이 되는 앞부분의 면, 그리고 면과 이어지는 옆, 그 사각형, 그리고 반대편의 사각형의 형태를 대략만 잡아주세요. 아주 명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차피 색상이 들어가면서 계속 닦이고 합쳐지고 형태가 교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형태만 이렇게 잡아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린 계열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느 색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앞서서 원기둥이나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컬러가 가장 잘 보이는 컬러부터 작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는 가장 어두운 부분의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면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빛이 왔을 때, 위에서 왼쪽에서 떨어지는 빛이 왔을 때 그 꺾여지는 모서리에 상단 부분 3분의 1 지점이 가장 어두워서 가장 다크한 컬러로 진행이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물을 조금 더 희석해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번엔 조금 색감이 있는 색깔, 그린 계열이나 블루 계열을 이용을 해서 가장 어두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옆부분들에 풀어지듯이 색상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근데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붓터치를 잘못하면 오히려 색감이 닦이기 때문에 붓의 팁의 작업이 될 때는 힘을 최대한 빼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풀어서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가장 어두우면서 어두움이 뒤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점점 풀리는 듯한 그라데이션의 톤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작업으로 완료가 되기 위해서 밝은 부분에 어둡지만 밝은 부분의 색감을 표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밝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린 계열이 가장 밝아졌을 때 오히려 옐로우 그린 톤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가장 옐로우 그린 밑에 조금 더 그린 톤이 들어간, 하지만 물의 농도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왼쪽 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어두운 색감 투자해 주시고요. 형태를 잡아가면서 사이드의 색감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농도가 조금 있으면 아래쪽에 맺히게 되게 되는데요. 그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림자가 또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시지 않고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업하다 보면 왼쪽에 밝은 색이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일부 면이 그 어두운 부분이 마르면서 색상이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된다면 다른 색감 추가해서 리터치 조금 더 어둡게 눌러주시고요. 밝은 면 밑에 있는 그림자를 표현하면서 형태가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색상으로 그림자 터치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이용해서 이렇게 색상 작업해 주시고요. 이렇게 색상 작업 완료하시되 역시 앞보다 뒷부분이 훨씬 더 그 원거리 느낌으로 어둡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색상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 깊이감이 있어야 돼요. 앞은 밝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멀어서 밝음이 어두워지는 개념이거든요. 원근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원근감으로 뒤쪽은 조금 더 어두워지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그 질감이 너무 깨끗하면 저는 수채화 느낌이 좀 안 들어서 약간 터치감이 남아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처음에 작업했었던 다크한 톤도 전체적으로 어두워야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색감이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한번 리터치 넣어주시면 되고요. 리터치 할 때 붓을 잘못 쓰시면 역시 붓이 오히려 닦이기 때문에 형태감을 교정해 주는 듯 하면서 붓을 갖고 물감과 붓으로 색감과 물감을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어디를 진하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밝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을 해야지만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두운 부분의 왼쪽 윗부분이 가장 진하고 어두워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빠질수록 다시 밝아지고요. 반대쪽은 반대로 앞부분이 가장 밝아야 되고 왼쪽 뒷부분이 가장 어두워야 되고요. 이 색감이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차피 수채화 느낌은 붓으로 좀 조절하다 보면은 색감이 조정이 되어 움직인다라는 거죠. 물감과 물의 양이. 그래서 표현이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활용해서 물감 부분을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그 작업이 마무리됐더니 육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기둥의 느낌보다는 윗부분에 있는 그 밝은 부분의 표현도 의미가 있고요. 어두운 부분에 깊이 있는 어두움감의 표현도 조금 만져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돼도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뭔지 모르게 어두운 부분이 약간 비어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특히 오른쪽 밑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색감이 더 들어가면 좋을지 약간 고민하면서 색깔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린 계열이어서 그린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린 계열에 브라운이 들어가게 되면 그린 컬러가 훨씬 더 매력적인 컬러가 되거든요. 이제 올리브 그린 컬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색감 테스트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어두운 색깔을 아무리 써도 안전한 그림자 부분에 먼저 색감을 이렇게 넣어서 형태감을 먼저 정리를 해 봅니다. 자, 그림자는 여러분 물체와 가까운 부분은 진하죠. 그리고 밝은 부분 밑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연결되듯이 일자로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조금 진하게 어느 부분은 얇게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림자 표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물체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조금 더 풀어지기 때문에 물기를 조금 줘서 옅은 농도로 그림자의 그 음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저렇게 육각면체 뒤쪽으로도 그림자가 같이 떨어져서 그림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림자 표현 해봤습니다. 육각형이나 원기둥이나 원이나 그 구의 형태만 작업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그림자 표현도 연습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되니까요. 자, 좀 아쉬웠던 저 부분 기억하시나요? 오른쪽 끝에 어두움의 마무리가 조금 깔끔하지 않아서 색감이 조금 분산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라이트한 그 아주 얇은 색감 있는 선 한두 터치만으로도 이렇게 교정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금방 따라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육각 원기둥 대략 형태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 저런 부분 있죠? 약간 형태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 아주 진하지 않게 얇은 선 하나만으로도 교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확실히 도형을 좀 크게 그리니까 좀 더 재밌네요. 아까 작업했었던 도형들도 조금 더 크게 작업할 걸 했다라는 후회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육각면체 완성했고요. 완성이 됐다면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탑젤 마무리 지어서 형태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젤 얹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거의 마무리되어서 오늘 수채화 재료를 갖고 육면체 작업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